나경원이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사퇴 쪽으로 간 것은 투병 중인 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 김기현, 안철수 누가 더 속을 태우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의 중도 퇴진, 중도 사퇴로 나경원을 지지하는 약 한 17에서 20% 당원들 얘기입니다. 당원들 그 표심이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이냐 하는 얘기가 결국은 되겠죠. 네, 일단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이 12월 말부터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선두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결선 투표 누구도 첫 번째 1차 투표에서 50%를 넘기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 김기현이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 김기현이 50%를 넘을까? 네, 요거는 불확실한 그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결선 투표에서는 안철수가 오히려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조사한 결과 안철수가 역전승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김기현, 안철수가 전당대회를 임하는 전략이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예 김기현은 1차 때 끝내겠다. 즉 50.1%라도 무조건 1차에서 과반을 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안철수는 1차에서 50%를 내가 넘을 수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지층, 나경원을 지지했던 지지층 흡수를 위해서 이제는 전략과 전술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아까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랬죠. 지금까지 나경원을 지지를 했는데 어차피 출마를 포기한 이상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내가 나경원을 지지한 것도 윤 대통령,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지지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그런 대의 명분이겠다 싶어서 나는 그러면 김기현을 지지를 하랍니다. 라고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나경원을 지지한 흡수를 위해서 어느 사람이 어떤 전략으로 러브콜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김기현과 안철수는 어제 오후에 나경원 쪽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입장문을 내놨죠. 고뇌찬, 그래서 그걸 보여주십시오. 고뇌찬 나경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하는 얘기에 김기현 후보의 얘기였고요. 네, 나경원이 원한 수도권 승리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바로 안철수는 나경원과 이 수도권 연대, 나경원은 서울 동작이고 안철수는 뭡니까? 경기도 분당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승리, 이것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얘기로 러브콜을 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기현과 안철수의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에서의 그 결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나경원에 지지한 분들은 일단 바로 김기현, 안철수 쪽에 금방 지지를 선언을 하주는 많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아마 관망세를 벌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경원의 출마 포기 이후에 하는 그런 그 워딩, 메시지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봐서 그래도 누가 낫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법한데요. 바로 나경원이 뭐 출마 포기를 한 이후에 그러면 뭐 김기현, 그러면은 뭐 안철수 이런 것보다도 이른바 관망세가 훨씬 더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열흘이면 열흘 뜸들이는 기간에 이 후보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그런 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출마 포기를 한 나경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네, 나경원이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출마 포기 쪽으로 사퇴 쪽으로 간 것은 투병 중인 아버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 반대가 출마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영향을 줬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했는데 좀 짠하지요. 사실 뭐 부모님 특히 또 투병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부터도 사실 마음이 짠하는 상황인데요. 네, 저도 어머님이 이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바로 저런 내용을 보면 저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이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나경원 어머님은 그렇죠. 예, 아버지가 좀 투병 중인데 아버지가 대표 출마에 반대를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원로들도 만났는데 나에게 대부분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좀 쉬라고 하는 권유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당 안팎에서 자리저울질을 하는 잘못된 처신을 하고 있다. 자리저울질이라는 게 그거죠. 예, 바로 부위원장,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예, 또 무슨 기후 환경 대사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게 좋을까? 당대표가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 한 달 넘게 비춰진 것이 결정적으로 나경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원로들로부터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나경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박종희 전 의원을 비롯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이 당협위원장, 산업 사람 또 일반 당원들 해서 한 20여 명이 같이 서울 시내의 모 식당에서 이른바 위로 겸해서 점심을 먹었다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절대 나는 여기서 내 정치 그 여정을 마무리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나는 부당이 앞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하자라는 메시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했던 아마 박종희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군요. 예,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또 동작구가 될지 현재의 그 당협위원장이니까요. 거기에서 국회로 다시 들어가면은 나경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총선에 국회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경원과 박종희 등 도와주는 분들이 그렇게 덕담을 했다는데요. 예, 아무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이 여기서 끝날 정치적인 여정이 여기서 완전히 그냥 뭐 끝장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다음 총선이라든가 얼마든지 그가 갖고 온 정치적인 탤런트, 정치적인 그 재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영숙님, 네. 김기현 울지 말고 선거에 임하셔요. 투미니스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도 간첩 없앴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치 그렇게 오래 하고 간첩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간첩이 없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저거는 아마 사내아이님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안철수 의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간첩이요? 예, 요새 뭐 간첩,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라고 한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아니면 다시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경원 투병 중인 부친의 쾌유를 빕니다. 안타깝네요. 우리 보리수님. 예, 우리 보리수님이 아주 왕애청자신데요. 또 나경원, 투병 중인 아버지에 대한 또 이렇게 쾌유를 또 빌으셨네요. 예, 금낭환님, 정차선님. 아버지 얘기 들었는데 눈물 나네요. 말씀을, 김치국 마시는 김기현. 이번에도 취권한테 지면 정치 인생은 취권한테 지면. 네. 맞습니다. 다 접기엔 아깝지요. 우리 이정수님. 네. 김장연대는 곧 새보계입니다. 곧 새보계? 예, 스카이블루님. 네. 내년 총선 전후 재도전하면 되겠네요. 우리 지두현님. 안철수 대표 응원합니다. 우리 김혁환님. 네. 그렇군요. 우리 김혁환님, 지두현님, 스카이블루님. 예, 앞으로, 자주 이렇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안철수, 김기현, 안철수, 누가 더, 속이 타나 하는 얘기, 살펴봤습니다. 바로, 나경원을 지지하는 약 17, 8%의 지지자들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나한테 올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김기현, 안철수가 현재 전략과 전술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경원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 거를 쭉 복기를 하면서 요거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만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봤더니 1월 16, 17일 날 봤더니 김기현이 50대 41로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22, 23, 바로 22, 23이라는 설 연휴죠. 설 연휴, 그리고 나경원 파동이 가장 정점에 달할 때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49대 39로 비교적 큰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 있는 걸로 안철수가 앞서는 걸로 나온다라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요 트렌드만 갖고를 보면은 김기현이 이거 결선 투표로 가면은 내가 안철수에게 밀릴 가능성이 꽤 있겠네. 그렇다면 전략과 전술, 조직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왜? 그것은 항상 나경원이 이 사퇴를 한 기정사실을 놓고 다시 정비를 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지금까지 던진 메시지라든가 여기에서 취할 거를 우리 캠프에서 취해야 되겠다. 왜? 나경원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김기현이라든가 안철수도 다 자기 캠프에 갖고 와서 그것을 나경원의 지지 세력들 또는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위안을 하는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우리 캠프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이제 전략과 전술의 재점검인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내일까지 며칠 동안에 그런 그 세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교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영준님, 김경수님, 인숙씨님, 민노총 간첩들과 가장 잘 보는 황교안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안철수 아닙니까? 파블비치님, 네, 김돈의 하이파이브, 내 몸 세포 안에 탄소, 뼈에 있는 칼슘, 적혈구 안에 있는 철분, 나의 방호복과 같습니다. 라고 김돈의 하이파이브를 칼슘과 적혈구 안에 있는 철분으로 참 아주 이 비유라든가 저게 이제 인문학적 소양이 뒷받침이 돼야 저런 이제 글이 나오니까요. 제가 하여튼 아주 거듭 우리 저 슈퍼맨님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김유성님, 꽃사스님, 나가님, 오일님, 박경련님, 김혁한님, 지두현님, 토미네스님, 나경원의 불출마로 덕보는 것은 안철수 자유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최근에 여론조사와 함께 김기현의 안철수가 지금 전략과 전술, 또 이 메시지, 세부 메시지를 지금 다시 교정을 하고 있다. 왜? 나경원의 표심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갈 때 가더라도 나를 지지한다고 한마디만 해줘이. 됩니다. 나경원이 화살을 맞고 출마 포기를 좀 세죠. 화살을 등 뒤에 아주 세게 등 뒤에 딱딱 맞고 나경원이 이렇게 쓰러진 조금 좀 센 그 아주 그림인데요. 출마 포기를 해서 일단 주저앉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걸 나를 좀 지지한다고 한마디만 해줘이 라고 하는 게 뒤에 아니라고 돼 있군요. 안철수. 갈 때 가더라도 한마디만 해줘라. 어차피 지금 나경원 파동 한 달 3주 동안에 거의 2달 동안에 빚어졌던 나경원 파동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친윤이 아니라 반윤, 그쪽에 나경원도 있었기 때문에, 중도라든가 비주류 쪽에 있는 나 안철수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한마디만 해줘라 하는 얘기인데, 나경원의 입장에서는 특정인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글쎄요, 속으로는 뭐 그렇게 마음을 들지 몰라도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왜 나경원 파동을 이렇게 일으켰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면은 지금 안철수의 지지를 선언한다. 이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니까요. 이건 안철수의 그 만화니까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두 번째 이슈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공수처 출범 1주년과 2주년 공수처 출범으로 1주년이 됐는데 칼도 아직 안 뺀 상황인 것이죠. 2주년이 된 요즘도 마찬가지로 칼을 빼기는커녕 출범 당시와 똑같은 스탠스다 하는 얘기, 공수처의 무용론을 얘기를 한 그런 만평이군요.
출범 1주년이 됐어도 똑같고 2주년이 된 요즘도 공수처 출범 당시와 하나 변함이 없다. 공수처 무용론을 강조를 하는 그런 만평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